네, 자, 다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숙한 방어기제 이번에는 건강염려증인데요. 건강염려증, 우리 한 번쯤 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를 갔어요. 오늘 학교에 너무 있기 싫어. 나가고 싶어. 집에 갈 거야. 근데 나갈 이유가 없네? 어떡하지? 몸이 아픈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픈가? 아프네. 열이 나나? 나는 것 같은데? 열이 난다. 아,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갑자기 진짜 안 아프던 머리가 막 아파지는 거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파. 머리가 아파. 선생님한테 갑니다. 교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엄청 아픈 거예요, 머리가.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연기를 잘해야죠. 네, 거기서 이제 나피도 좀 변하고 눈도 좀 빨간하고 뭐 이렇게 연기를 해야 돼요. 이제 연기가 잘 됐어. 선생님이 그래 가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교무실에 나오면서 갑자기 마음이 좀 가벼워지죠. 교실에 가죠. 교실에 가서 가방을 메요. 얘들아 나 아파서 오늘 가기로 조퇴하기로 선생님 말씀드렸어. 잘 가. 안녕 내일 만나. 그러고 나가죠. 그러면서 사이코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교문으로 한 발 한 발 갈수록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걸 느끼게 되죠. 교문을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나는 매우 건강해진 상태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건강염려증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죠. 회피나 퇴행을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확대하는 기제가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꾀병 아닌 꾀병처럼 반응하신 경험도 있을 텐데 아프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그 건강염려 상태에서는 책임감을 피할 수가 있어요. 뭔 책임감을 피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파서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임감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져요. 왜? 아파서 못했잖아 이렇게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복하지? 라고 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강염려증이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게 표현을 하다 못해서 자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막 아프다고 막 쓰러지는 아이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병원 가보면 별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난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상태라서 내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충격을 받나? 충격을 받을 거 왔나? 충격이 왔어. 충격이 왔다. 왔다! 그러고 쓰러지는 건데. 자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제 건강염려증인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조금만 아파도, 나 심장병 아닌가? 나 슬픈, 비련의 여주인공인가 봐. 뭐 이렇게 심장병 막 혼자 만들어버리고, 암인가?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꾸 몸이 아픈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쇼핑 하는 거예요. 닥터 쇼핑. 의사를 갖다 쇼핑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가봤다가 저 병원 가봤다가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조금 아픈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명의. 아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돌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자기를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해요. 아까 최면 걸었잖아요. 아픈가? 아프다. 열이 나네요. 열이 난다. 이게 최면이에요. 상상 임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신한 것 같은데? 나 임신했어. 진짜 임신했나 봐. 이러면서 상상 임신을 하면서 배가 진짜 불러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상상 임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 그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상상 임신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힘을 뺀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를 내민대요. 그래서 배가 정말 나온 것처럼 보인대요. 이게 본인이 임신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을 임신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진짜 임신한 사람 몸이 되어간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화병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화병.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 스트레스 쌓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나 못 살겠어. 그리고 머리를 그냥 싸매고 눕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것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잖아 하면서 이제 화병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화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들어 누워서 그 스트레스 생각만 하니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자율신경계가 자극되고 혈액이 순환이 빨라지고 맥박이 빨라지면 뭐가 나요? 몸이 많이 움직이니까 열이 나겠잖아요.
그죠? 그 열이 계속 지속돼 보세요. 우리 몸이 멀쩡한가? 그러니까 화병도 결국은 그 스트레스로 누워서 만들어내는 병이라는 거죠. 뭐 명절 전날 갑자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아, 명절 전날 겁나게 짜증나잖아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네. 제 아내도 명절 전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전날 제 아내도 진짜 아픈, 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처럼 막 스트레스도 받고 열도 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건강염려증인 거죠. 뭐 이별 후에 몸이 아픈 사람도 건강염려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걸로 회피나 퇴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아프니까 철회하는 거예요. 나 일단 몸이 아파. 그거 생각 안 할래. 예,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퇴행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나 보고받고 싶어. 나 아프다는 거 인정받고 나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퇴행들이 있거든요.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퇴행하는 거예요. 기능을 더 뒤로,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성인이 됐는데도 마치 청소년이나 아동처럼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이 있는 거죠. 이런 방어기제인 사람들도 뭐 이거는 이제 미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피하고 퇴행하는 사람들도 앞에 이야기한 건 왜곡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직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고요. 건강염려증 하나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이 그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조현 초기 증상에서도 건강염려증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염려증 하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 말한 다른 이게 건강을 염려하는 것 외에 일상생활의 것들을 자꾸 왜곡한다면 그건 건강염려증이 아닙니다. 근데 내 몸 아픈 것만 걱정돼. 그리고 몸 아픈 걸로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좀 회피하고 피하려고 해라고 하는 사람들 정도가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죠. 실제로 건강염려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본인이 건강하게 할 수 있어. 나는 몸이 아프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이랑 대인관계가 기반이 된 뭐 스포츠 활동 이런 거 많이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자기주장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아. 뭐 다투어도 괜찮아. 이런 훈련들을 이제 행동수정기법에서 좀 받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 있으신 분들, 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 네, 아프다고 토끼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상황을 견디는 힘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서도 야, 아파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청소년들을 오래 돌보다 보니까 졸도가 습관이 됐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갑자기 하고 까무러지면 막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고 막 앰뷸런스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동이 오래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랑 프로그램 하는데 걔가 또 까무러쳤거든요. 갖고 제가 걔가 어머 하고 길거리에서 까무러치길래 내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괜찮니? 괜찮으면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한 30분을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소년 활동하다 보면 이제 눈을 까보면 얘가 이제 진짜 까무러쳤나 아니면 뭐 괜찮은데 꾀병 부리나 이거 보이거든요. 눈을 한번 까봤더니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구만. 그리고 이제 네 원래 진짜 까무러치면 눈이 뒤집힙니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 어머!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선 제가 옆에, 일어날 때까지 30분 동안 앉았다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걸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건강염려증이 있는 친구들은요, 야, 아프지만 할 수 있어. 괜찮아. 하고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친구는 더 아픈 척 하겠죠? 네. 근데 진짜 안 아프기 때문에 연기도 너무 오래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오래 하다가 본인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여러 가지 정신병이 동반된 건강염려증이 아닌 그냥 꾀병을 좀 부리는 건강염려증에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걸로 건강염려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